자, 오늘은 중국의 커넥티드카 요거를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안 받는다. 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가 좀 세지는 건지 아니면 뭐 요거에 한정된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류종훈 기자와 함께 나눠볼까 싶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입니다. 네. 자주 네. 보니까 좋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어제도 나왔었죠? 내일도 네. 나올걸요? 내일 또 나오고. 네. 확실히 또 요즘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운동 끝나고 꼭 들몰 길가홍삼도 드신다면서요? 좀 보내주세요. 아하, 참 사전 교육이 안 돼 있네. 좀 보내주세요. 아하. 제 돈으로 사 먹기 힘듭니다 진짜. 아이고 누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 먹어야죠. 참. 하여튼 우리 류종훈 기자, 네. 네, 건강한 취재 활동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일단 중국의 커넥티드카 네. 부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랑 뭐 어디 서버랑 이렇게 막 연결돼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커넥티드카라고 하면은 차에 이제 달려 있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어떤 이제 밖에 있는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랑 같이 뭐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가 지금 굉장히 좀 광의의 의미고. 네. 커넥티드카가 지금 도로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녀요.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를 우리가 커넥티드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테슬라는 커넥티드카 아니에요? 테슬라 커넥티드카 맞아요. 맞죠? 네. 맞고. 현대도 블루링크인가? 네 그거 통해서 그 커넥티드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되게 편한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요? 어떤 문제? 그 블루링크 네. 이게 네. 한번 저 설정해 놓으면 이 차가 어디 다니는지 다 알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테슬라도 똑같아요. 네, 이 차가 지금 뭐 이틀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네. 이런 거 다 안다고. 네. 예전에 이제 톨게이트 영수증 보고 알았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안다고. 지금도 다 알아요? 알죠. 그게 하여튼 그거 그게 이제 커넥트. 지금 보면은 정프로님도 모르게 거기 서약서에 확인을 하셨어요. 내가요? 네. 난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살 때 했어. 그렇게는 난 안 해. 그럴 줄 알았으면 난 안 했지. 이게 블루링크 사용 네. 서약서가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화들짝 놀랐고 내가 네. 그때는 그랜저 탔잖아요. 바로 그냥 정리했지. 나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테슬라를 안 타시는 이유가 혹시 그건가요? 아니 그거는 네. 내가 다 서명한 거예요? 네, 블루링크 사용 서약서에 보면은 거기 안에 약관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불안전 판매? 한정 판매까지. 약간 너무 그렇게 써 있었나 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절반 이상은 네. 커넥티드카에 지금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드 카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통신 장비를 통해서 지도의 정보를 받는다든지 교통 정보를 받아서 조금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전부 다 지금 포함을 한 건데 미국 정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연초부터 여기에 대한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로이터 통신 기사 꼭지들을 하나 모아서 가져와 봤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2월 달에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번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문제가 네.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5월 달에 지나 레이먼드 이제 상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7월 달에도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당초에는 8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제 뭐 당시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교체 과정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2027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금지가 되고 그리고 2030년부터는 관련 하드웨어까지 다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5월 달에 처음 이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했어요. 네. 커넥티드카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커넥티드카라고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국산 커넥티드카 부품이라고 하면은 볼트 너트까지 포함을 할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부품을 쓰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밝히기로는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카 관련 그런 부품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기에 한해서 이번에 좀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부품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 그럼 특정은 안 된 거예요? 특정이 몇 가지가 됐는데 됐어요?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중국산 블루투스라든지 어.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이제 ADS 관련 그런 이제 뭐 서비스들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부품들은 네, 수입 금지. 네. 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도 다 포함이 되고요. 네, 네, 울트라 네. 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음파 센서 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네, 좀 뭐 볼트너트까지는 아니고 약간 쉽게 말하면 좀 첨단 부품들이 이번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커넥티드 카야라고 하는데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통칭을 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결을 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차는 지금 도로에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이게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그런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부품들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동시키기 위한 OS라든지 그리고 이제 활용 유틸리티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그 명분 어쨌든 그 중국산 자동차 그 커넥티드카 부품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게 네. 이제 명분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는 있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이제 통신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네. 정프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갔는지, 그건 뭘 안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다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산 자동차다 아니면 중국에 있는 부품을 사용을 했다. 네. 그 부품이 통신 장비다. 그러면은 그 통신 장비가 예를 들어서 화웨이 장비다. 네. 그러면 그 통신 장비에서 가져간 서비스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중국에 저장이 다 네. 되겠죠.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이제 예를 들어 테슬라 차라고 치면 테슬라에서 중국 부분 썼다 치더라도 네네. 서버라는 건 테슬라 서버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이거는 이원화가 되죠. 아 그래요. 네, 차량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거기에 저장이 되지만 아. 그 이제 부품에 대한 정보는 또 부품 따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는 거고 사실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중국에서 먼저 관련된 조치를 했었어요. 아, 테슬라 그래요? 차량을 중국 관공서에 못 들어오게 그랬죠. 하고 아. 거기 이제 공무원들은 사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테슬라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보안 지역을 찍어서 그 카메라에 들어가 있던 그 정보가 미국 서버로 넘어가서 그 중국의 보안에 굉장히 좀 안보에 위해를 네. 가할 수 있다라는 게 당시에 명분이었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서 왕이를 만나서 이번에 좀 풀었잖아요. 왕이 부장 만나서 풀고 리창 총리였죠. 리창 총리 만나서 풀고 이랬긴 했는데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같은 이유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에 대해서 이번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산 부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러시아산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우리가 전기차라 함은 사실 네. 전기로 구동되는 차라는 개념보다도 사람들이 모두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전기차라면 자율주행이지. 전기차라면 통신이 돼서 그 우리 OTA죠. OTA가 돼야 전기차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 결국은 커넥티드라고 하는 건 중국산 전기차를 다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전기차라는 단어는 사실 이번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전기차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가 일단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차는 대부분 다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전기차에서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네. 그런 부품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넥티드 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그런 첨단 기술들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사실 먼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저하게 내연기관이랑 이 전기차를 분리해서 가거든요. 내연기관 차에는 그런 기술 잘 안 붙여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리오토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퐁이라든지 이런 좀 스타트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차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같은 그런 기술은 전기차에 적용이 되고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하면 이것도 전기차 포함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했다라고도 지금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를 해, 들어 다. 다. 근데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커넥티드 카예요. 이거 네. 누가 해킹했어.
근데 차 안에 당연히 이제 마이크 장치 있잖아요. 네네. 뭐 음성 인식 이런 거 하니까 그럼 제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누군가가 해킹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차에서 네. 우리 시청자들 걱정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 시청자들 투자해서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계속 중얼중얼 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도 그러면 누군가가 해킹해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지를 한다는 거죠. 금지해야 돼요. 네, 금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뭐 OEM 업체들이 중국산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제품들은 다 당연히 중국산 중국 거의 다 쓰고 제품은 있고,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배제해도 될 것 같은데.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센서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센서 쪽에 많이 쓰고 있고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 아니더라도 네. 지금 레이더라든지 카메라는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가가 중국 제품과 미국 혹은 이제 한국, 일본 제품의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몇 배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제품을 뭐 범용적으로 쓸 때는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제품, 유럽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썼죠. 아. 좀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좀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부품에 보면 이제 전기차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IRA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벽을 세워놨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재까지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벽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는 자율주행 쪽까지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중국산 전기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게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액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러스트벨트인데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런 이제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그런 네. GM, 포드 이런 네. 노동자들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조치도 거기에 좀 일환으로도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정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처음 대중국 견제가 들어갔던 게 화웨이 통신 장비였던 그렇죠. 만큼 통신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 목이 죄송해요. 매나요? 아 죄송해요. 목 관리 좀 해라. 네, 뭘로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들물길까 항상으로 어쨌든 네. 통신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안보 위협에 대해서 워낙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네. 모든 자동차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됐으니 그렇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랑 모든 그 소프트웨어는 중국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돼. 이게 그 실질적인 그 영향력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클 아니, 수밖에 기업들이 없죠. 가만히 있나 이거? 기업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사실은 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단가 차이가 아니, 몇 배 난다니까요. 없거나, 네. 그죠? 뭐 중국 거 말고는 구할 수가 없거나 뭐 단가 차이가 아. 많이 나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거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사실 부품은 없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다 대체는 근데 가능하긴 가격 한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부품으로 치면 라이다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네. 우리가 라이다 하면은 많이들 이제 예전에 구글 차에 달려있던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 벨로다인 아시잖아요. 네. 벨로다인이랑 이제 중국에 있는 허서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또 제품이 있습니다. 네. 성능은 한 98%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하는데 가격 차이는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우리는 나머지 2%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벨로다인 걸 쓸 거야 하고 네.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발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싼 걸 써서 우리가 나중에 양산이 많이 되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미국 부품 쓸게요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될 수가 있는 게 그게 양산화가 되면은 소프트웨어까지 다 바꿔야 돼요 나중에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쓰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는 게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품들인데 네. 이거를 한번 여기에서 종속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바꾸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싸게 많이 내놓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가 똑같잖아요. 엔비디아 쫙 깔려 있으면 쿠다 쓰다 보면 다른 거를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결국엔 엔비디아를 쓰는 건데 중국은 지금 거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게 해서 지금 막 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지금 라이다 시장은 중국이 거의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거 쓰지 마. 우리의 안보 데이터를 다 뺏어갈 것 같아. 중국에서는 왜 테슬라의 FSD를 허용해 준 거예요?
중국에 허용해 준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FSD가 들어가려면은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문호만 열어줬다고 내일부터 FSD OTA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해요. FSD는 일단은 그 지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걔네가 이제 고정밀 지도 정보를 안 쓰긴 하지만 일반 지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두 정보를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언제 줄지 네.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얘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조 시스템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많이 다니면서 학습을 한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FSD 자체도 지금 문호만 열어줬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 차량이 많이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사실은 중국을 굉장히 많이 평가절하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분명히 댓글창에서 저를 이제 친중 내국노 기자가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있는 그런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 그들은 당연히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뭐 GM의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네. 또 하나는 테슬라의 FSD 같은 그런 기능들 쉽게 말하면 양산차에서 쓸 수 있는 자율주행에 준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못지 않아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하. 특히나 이제 화웨이 관련된 지금 중국 네. 전기차 브랜드가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의 차를 타보면은 왜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테슬라를 안 사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류짜오잉 기자. 류종훈 기자가 아니야 저 사람 류짜오잉. 네. 그러나 네.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네, 사실이다. 중국 자율주행 수준이 매우 높은 매우 수준이다. 높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는 이제 규제를 훨씬 덜하다 보니까 네. 서비스 폭도 굉장히 넓고 사고가 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AI가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AI 기술이 지금 자율주행에 점점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격차가 조금씩 이제는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아직까지 미국이 좀 더 잘한다고는 해요. 네. 테슬라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구글 다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나중에 가격까지 싸게 들어오면은 이게 차는 미국 차인데 거기에 중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네. 중국 부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미국 차일까요? 중국 차일까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뭐 이런 뭐 개인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 막 해갖고 미국에서 가져갔다 쳐. 네. 그걸 미국에서 막 활용하고 정부가 막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막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막 써도 뭐라고 아무도 못하는 거지.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도 많이 네, 당했고. 뭐 다들 많이 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이유로도 중국에서는 뭐 좀 허용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네.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이 철퇴를 네. 언제부터 막는 거예요? 2027년도부터 소프트웨어, 2030년부터 하드웨어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 좀 남았네? 좀 남았나요? 27년, 30년 3년 남았죠. 네. 근데 이제 2027년이라고 하는 좀 시기도 좀 중요한데 그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게 전기차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점유율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당연히 1등입니다. 이거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2등이 BYD고요. 3등이 지리 볼보, 4등이 폭스바겐, 5등이 SAIC, 그리고 아더스가 이제 절반 현대기아가 정도 없어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순수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BYD가 1등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슬라를 제외를 하면은 폭스바겐이 있긴 하지만 10위권의 한 70%가 중국 업체입니다. 사실. 새롭죠? 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합쳐서 9위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기아 각각 브랜드로 하면은 없습니다. 10위권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 쉽게 말하면 PHEV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BYD, 테슬라, 지리, 폭스바겐, SAIC 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또 아더스의 현대기아차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리오토, 샤오풍 다 이런 차들 그리고 이제 뭐 JAC라든지 BAIC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여기 지금 아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그인까지 포함하면 네. 그래도 대부분이 중국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상위권 대부분을 이제 테슬라를 제외를 하면은 네.
이제는 중국이 거의 다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차량들 대부분은 지금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커넥티드 기능들을 다 달고 있고요. 네. 실제로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우회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막혀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100% 관세를 때려도 테슬라 모델 3보다 쌉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게 지금 중국 업체들의 가장 큰 지금 그 강점이라고 할까요? 경쟁력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BYD가 문제가 아니에요. BYD는 중국에서도 싼 차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현대 그냥 뭐 아반떼나 소나타 같이 중간 정도 가격대고 네. 훨씬 싼 차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들까지 만약에 중국에 나 관세 100% 맞고라도 들어갈 건데 음. 라고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지금 IRA로 많이 막아놓은 상태인데 지리볼보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굉장히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커라고 하는 고급차 브랜드도 있고 또 볼보가 사실은 여기 지리 그룹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리 볼보가 이번에 좀 진출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을 연관을 해서 많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지금 이번에 막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구글이 자율주행 지금 6번째 프로젝트의 모델카로 지리에 있는 지커 차량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8월 달에 갑자기 교체를 했어요. 아. 어디로 교체를 했냐면 현대차 아이오닉 5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게 됐는데 이 조치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국산 업체들한테는 조금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표를 보면서 그러면 저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어느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지를 네. 보니까 일단 딱 볼보 보이고 네. 폭스바겐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폭스바겐도 가능하죠. 이건 뭐 정책과 상관없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정확해요. 아, 폭스바겐 되게 미안한데 폭스바겐은 지금 자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금 한번 브랜드별 순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전체 브랜드로 보면 BYD가 1등이고 테슬라 2등이고 BMW가 3등입니다. 좀 놀랍죠? 이거 순수 자동 순수 이거는 전기 전기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리오토, 울링, 폭스바겐, 아이토, 메르세데스, 지리, 볼보 이렇게 있는데 자 중국 BYD 중국이죠. 리오토 중국, 울링 중국, 아이토 중국, 지리 중국, 볼보 중국입니다. 정말 중국이 많아요. 아이온도 중국이고 기아 우리나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가 16위에 있습니다. 장안, 리보토, 니오, 체리 다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그냥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커넥티드 전기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사실은 많은 영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어디서 받느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받고요. 보쉬, 컨티넨탈, 인피니언, NXP,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로 유럽 업체와 국산 네. 업체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다른 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중국 부품 비중이 어느 정도 됐냐고 하니까 정말 볼트 노트도 거의 안 쓴대요. 볼트 노트도 거의 안 쓰고 마지막으로 바꾼 게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전선이 있거든요. 네. 그때 뭐 수입 코로나 때 한번 네네네,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국산으로 거의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와이어링 하네스가 그냥 전선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길이만 차 한 대에 몇 킬로미터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산으로 바꾸게 되면 차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꿨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를 단순히 그냥 중국산이 싸서 쓰다가 이제 전기차 되면서 무게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선의 역할이 전기를 옮기는 건데 네. 여기에 효율성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결국엔 우리는 이제 공급망 그리고 이제 성능 때문에 바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바꿔온 게 미국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 사드 때 네.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줄면서 중국 비중을 계속 줄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국 시장을 지금은 사실상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향을 잘 안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유럽에 맞춰서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의아한 게 네.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지난 분기 실적 기준으로 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이 14% 나왔고 네. 현대차가 9.8%인가 그래갖고 거의 10% 육박하잖아요. 네네. 네. 그 재료가 비싼데 그 이익률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산 안 쓰는데도. 중국산 안 쓰는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뭐 R&D 비용을 네. 예전보다 많이 좀 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바가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소비자들이? 아니 돈이 네. 많이 남았으면 자,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네.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부품도 미국에 훨씬 좋은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부품 다 공용화를 시켜놨고요. 네. 왜냐하면 공용화를 시켜야 단가를 낮출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낮춰놨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도 점점 이제 예전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 할인을 거의 안 해서 팔아요. 네. 할인 안 해도 지금 살 사람들이 널렸거든요. 딜러 인센티브. 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뭐 제네시스 한 대 사면 엑센트 끼워주던 그 시절의 현대차가 아니에요, 진짜. 원 플러스 원. 네, 진짜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줬어요? 진짜 줬어요. 나 그것도 너무 이상해. 아니 네, 차가 2007, 차가 8년도 때 필요한 그랬거든요. 사람이 소나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소나타 사면 아반떼 껴주나? 아니, 제네시스. 제네시스였어요? 지금 이제 G80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제네시스 1세대 모델. 아, 네네. 아. 그때 이제 나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인피니티라든지 네. 렉서스랑 붙어야 되는데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량에 헤리티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갔던 거고 마냥 할인을 해도 안 팔리니까 결국에는 이거 사면 엑센트까지 하나 줄게요. 남편 차도 사고 와이프 차도 사세요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는. 동시에 네. 아니, 1타 두 대가 2피잖아요.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줬다 이거죠? 그랬던 현대차가 이제 네. 정몽구 회장 시절에 품질 경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값받기 하고 전선 네. 시대로 오면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실제로 글로벌 지금 3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 미국 판매량 한번 보시면은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 제네럴 모터스가 1등입니다. 지금 1등이고 토요타가 1등, 2등이고 포드가 3등이고 현대차 그룹이 4등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원래는 혼다 밑에 있었고요. 스텔란티스도 원래 이 위에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차라고 하면은 뭐 스바루라든지 약간 뭐 요런 그 일본의 약간 중견 기업들 요 정도가 원래는 마츠다 경쟁 뭐 상대야. 이런. 예, 맞아요. 마스다. 이랬다가 지금은 혼다도 그냥 뭐 미국에서 우리가 당연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업체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에서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전기차 경쟁력이 사실은 현대차를 끌어올리는데 되게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테슬라, 포드, 제네럴 모터스 막 이렇게 있기는 한데 현대기아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보세요. 테슬라가 1등, 그 다음에 현대기아입니다. 아.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네. 테슬라 1등, 현대기아 2등인데 현대차를 미국 사람들이 왜 많이 사냐고 물어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랑 이유가 똑같았어요. 뭐냐 하면 옵션이 좋다. 옵션 좋다. 아, 이거 느껴보면 진짜. 못 바꾸죠. 예전에 우리가 장난처럼 말했잖아요. 야, 통풍 시트 한번 겪고 나면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미국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통풍, 온열, 핸들 이게 다 되잖아요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현대차는 타면은 웬만한 모든 트림에 우리가 HDA라고 하는 ADAS 기능 있잖아요. 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지. 야 이거 오토파일럿이랑 비슷한데 기본 옵션이네.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싸네. 이러니까 현대차를 많이들 산다는 거죠 지금. 네. 현대차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2018년도 때 정해진 건데 모닝부터 에쿠스까지 동일한 그런 이제 그 ADAS 시스템을 넣어라 네네네.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통풍 시트는 진짜 그 미국인들 왜 또 우리보다 훨씬 저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 한번 시원하게 네. 바람으로 한번 긁어주면 그거는 뭐 마약이지 마약. 현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네, 통풍 시트는 그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맞아요. 바람 좀 세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람을 세게. 네, 거기서 좀 센 바람 나오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통풍 시트도 그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바람을 불어내주는 게 있고요. 네. 바람을 당기는 게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거. 네. 당기는 게 빨아당기는 있어요? 것도 있어요. 예전에 벤츠, BMW 통풍 시트가 안 시원했어요. 네, 맞아. 그때 빨아당기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시원했는데 그 쓸데없이 왜 빠르고 그걸. 그게 국내 업체인데 제가 지금 업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현대기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네. 다스 아닙니다. 다스 아니고요. 네. 근데 그랬는데 현대기아 맨날 그 시트 이야기하면 만약 다스라고 하셔가지고 그 통풍 시트는 또 다른 데서 공급을 하는데 네네. 그 기술이 지금 글로벌 거의 스탠다드가 됐어요.
굉장히 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옵션이 많이 갔어요. 많이 지금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어쨌든 뭐 현대차만 이야기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기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술 부품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 시장에서 현대 기아가 중국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장 요소 자체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좋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지금 미국이 한번 요 제가 PwC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한번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게 맞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모델 Y가 1등이고 그런데 뒤에 보시면 BYD 시굴이라고 하는 차량 시불? 시걸. 시걸. 네. 시걸. 아, 시걸. 네, 이게 그 갈매기. 이 차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0% 맞아도 시불. C9이라고 제가 있습니다. 시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부분 이 차량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1등인데 네. 이게 시간 다 됐네. 예. 네. 상반기 기준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네. 지금 이제 9월 달 기준으로는 이제 이 시걸이 1등으로 올라갔고요. 네.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모델 Y, 모델 3, 머스탱, 마하이, 뭐 이제 아이오닉 5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차들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판매 대수 보십시오,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19만 8천 대를 판매를 하고 중국에서 20만 대 파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만큼 팔리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비싸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싼 차들이 넘어왔고 이 차들도 커넥티드카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사실상.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이 이번 조치에 많이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뭐 포드니, GM이 이런 데 다 이제 중국 부품 그런 거 안 쓸 테니까 네. 아, 우리나라 또 부품업체들 잘 만듭니다. 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단순히 그냥 부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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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나 이제 라이더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뭐 벤처 기업들도 많고 상장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좀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류종핑 기자와 유종핑. 유종핑. 왜 날 죽이려고 해요? 네. 아, 요즘 또 그 하추핑이 유행이에요. 아, 급핑.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류종핑. 네,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 류종핑.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오신다고요? 네, 내일 네. 또 뉴스 시간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